박정희의 죽음으로 군사 독재, 박정희 군사 독재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군인 전두환과 노태우 이런 신군부, 새로운 군부 세력이 또다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다. 그걸 12월 12일 그래서 12.12 사태라고 한다. 그럼 국민들은 진짜 어이가 없겠죠. 방금 박정희 독재 끝났는데, 군사 독재 끝났는데 또 다른 군사 독재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신군부의 퇴진, 물러가라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데 국민들의 이런 시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전두환 신군부. 그러면서 한 도시, 바로 전라남도 광주의 계엄군, 이거는 공수부대는 특수부대예요. 이런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 광주의 시위를 모두 진압하려고 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게 5월 18일 광주에서 벌어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바로 전두환에 반대하는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의 이런 시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위를 이 공수부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폭력으로 진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다가요. 나중에는 시민들에게 직접 총을 쏩니다.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거리에서 당하고 있던 시민들이 못 참겠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시민군을 결성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계엄군이 그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면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 전두환 물러나라, 신군부 물러나라 했던 그 시민들은 결국 이렇게 다 진압당하게 된 거죠. 전체 시간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자,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결국 광주에서만, 사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만 일어난,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그 진압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많은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게 이 택시 운전사. 여기는 요 독일인 기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그 위험하다는 광주로 가서 그것들을 다 사진으로 남긴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광주의 진상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인 이 기자를 영화로 만들었던 게 바로 택시 운전사였죠. 그래서 사실 이 전두환 노태우가 이 5.18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나중에 16년 후에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전두환은 진압했고요. 막았고요.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줘?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 선거는요.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체육관에 모여서 자기 편들끼리, 그 전두환 자기 세력들끼리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체육관 선거라고 하는데 이게 박정희 유신 독재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하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전두환은 독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탄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재 정책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 돌리겠다. 그래서 정치 말고 딴 데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 해제. 그래서 막 놀게 해요. 두발과 교복 자유롭게 해줘요. 3S 정책.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정치에 관심을 두게 하지 말고 딴 데로 돌리게.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독재 정치를 해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두환의 독재에 대한 불만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제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 직접 선거를 하고 싶다. 직선. 근데 지금 계속 체육관 선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요구하는데 전두환은요, 결국 이렇게 선언합니다. 직접 선거 안 한다. 계속 간접 선거, 계속 체육관 선거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열받은 거죠. 게다가 더 열받은 사건이 뭐냐면 박종철이라는 그 당시 서울대 학생이 그 경찰에게 잡혀서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종철 학생은 그러니까 시위에 나갔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했는데요. 고문 당하다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종철이 책상을 탁 하고 우리가 쳤더니 하고 쓰러져 죽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망 사건, 거기다 그거를 막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경찰, 정부에 대해서 결국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해라. 바로 그리고 동철이 살려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87 그 영화 속의 그 사건이죠. 그리고 이 6월 민주항쟁 속에 바로
또 하나의 학생이 희생당합니다. 이한열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강동원이 연기했던 이한열 학생이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위가 더 격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광주는 광주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다른 데서는 알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번 6월 민주항쟁은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함께했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넥타이맨 아저씨들도 다 나오시고요. 정말 다 나오셔서 함께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6월 민주항쟁, 우리가 열심히 1987 열심히 항쟁한 결과는 뭘까요? 바로 전두환이 이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못 버티겠구나. 그래서 6.29, 6월 한 달 열심히 했고 6월 말,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발표한 거죠. 바로 이 전두환과 노태우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로, 우와, 드디어 직접 선거로 개헌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우리가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그럼 새 헌법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이제 5년 직접 선거, 그리고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9 민주화선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이뤄낸 거고요. 이제 5년 딱 한 번 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체육관 선거 아니고 직접 선출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렇게 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꼭 어른이 되시면 선거하시기 바랍니다.